정말 많이 쓰고 계신데 그쵸. 비법이 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쓰는 비법은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고요. 네, 정말 비법이 있는 것 같잖아요. 결론은 비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쉬운 방법은 없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고 읽을지 알아보는 왓츠 마이 어카운트. 저는 진행을 맡은 작가 양다솔입니다. 제가 정말 기대했던 분인데요. 작가이자 라디오 진행자, 팟캐스트 진행자, 영화와 책, 그리고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글 쓰는 일을 하고 계시는 시내21 이다혜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21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다혜라고 하고요. 책 쓰는 일, 말하는 일, 글 쓰는 일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여기 앞에 있는 퇴근길의 마음이라는 책과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 두 권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됐고요. 비슷한 시기에 2권이나 내셨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KBS 라디오에서 그 이다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매주 주간지 영화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내21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주간지에 적을 두신 지도 정말 오래되셨죠? 20년 넘었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일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직은 책임질 수 있는 말까지만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출근길의 주문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이제 좀 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약간 지쳐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 일하는 것보다 사실은 돈을 낳게 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렇죠.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위험하다. 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정리한 게 퇴근길의 마음이 된 셈입니다. 1년에 책을 50권 만드니까 가을쯤에 이렇게 2권 내는 건 일도 아니시겠네요. 가을쯤에 2권 내는 건 실제로 약간 일이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일량이 많아요. 제가 한 주에 만드는 그 잡지 페이지 수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강도로 일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꼼짝도 안 하고 계속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에 좋을 수가 없는 것도 있고, 일하고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매번 되게 힘들어요. 20년이 되어도 힘들고 여전히 적응은 잘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비법이 있는 것 같잖아요. 결론은 비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쉬운 방법은 없어요. 정말 많은 콘텐츠에 늘 접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또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책 바다를 주다 우에마 요코의 에세이고요. 코펜하겐 3부작 어린 시절 청춘 의존 교랑의경이라는 책도 있고, 높 썸머 필름을 타고 경기 인디시네마 특별상영작으로 올라있는 성덕후의 김민영 웹툰 중에 땅콩일기, 그리고 유튜브로 노매딩 앰비언스까지 추천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다혜 기자님이 기다리던 퇴근 후에 챙겨본 콘텐츠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꼽아주신 콘텐츠가 노매딕 앰비언스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 콘텐츠 왜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마감할 때 마지막까지 신경을 되게 쓰잖아요. 네. 극도로 긴장한 아드레날린. 상태에서 네. 퇴근을 해요. 그러면 바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노매딕 앰비언스라고 하는 영상은 이제 일단 생활소음 같은 것들과 더불어서 걷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걷는 영상. 네, 대도시들을 걷는 영상이 되게 많은데,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약간 ASMR로 틀어놓는 용도로 진짜 많이 보는 영상이고, 이런 영상들은 대도시를 걷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2시간, 4시간 이렇게 계속 걷기만 해요. 그러면 그냥 큰 길, 작은 길, 뭐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다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영상들이 좀 마음에 드는 편이고, 아주 신경 쓰지 않고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일을 하실 때도 적정한 소음이 약간 일에 도움을 주시나 봐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꾸준히
정말 많이 쓰고 계신데 그렇죠. 비법이 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쓰는 비법은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고요. 네, 정말 제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읽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읽어야 사실은 책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써야지 책이 되는 거죠, 작가님. 네,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읽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사실은 이 사람 글을 책으로 엮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겸손한 말씀이신데 아니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막힌 느낌이 들거나 망설여지거나 두렵거나 징징거리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으신가요? 항상 그렇긴 하죠. 아무도 안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편이고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없으신가요? 쓰는 것도 잘 써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잠자는 게 중요하고 휴식이 중요하고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일을 할 때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쓰면 되게 빨리 쓰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1시간에 몇 장을 쓴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보통 1시간이면은 원고지로 한 10매, A4지로 1장 정도로 쓰면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몇 시간이 필요한지가 나오잖아요. 한 네, 권의 네, 책을 네. 쓰는데. 근데 실제로 작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는 써지지 않거든요. 그쵸. 네, 하루에 한 페이지를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고 그렇죠. 잘 써질 때는 뭐 3페이지, 4페이지를 쓰지만 못 쓸 때는 일주일 동안 못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 달도 못 쓰죠. 안 써지고 써지고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않으려는 편이고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네. 사실 정말 의당 작가가 해야 하는 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정말 연마되고 단련된 손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소개해 주실 컨텐츠는 웹소설 교량의 경인데요. 이거 중국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추천해 주신 이유도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교량의 경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중국 소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에 녹여낼 것인가. 애초에 이게 사극이에요. 그 시대물인데 그런 시대물에서 실제로 그런 동양 철학적인 방식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를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이 주인공이 겪어가는 성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웹소설 저는 이제 웹소설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는 편인데 네네네. 요즘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가 어떤 패턴인지 같은 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이야기에서 역경이 길면 안 되는 거죠. 점점 힘든 이야기를 정말 극도로 꺼려하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런 건 아마도 현실에서의 삶이 더 팍팍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웹소설을 안 보시는 분이라고 해도 다 텍스트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다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텍스트를 보고 이 뉘앙스가 뭐지를 파악하는 데 익숙해요. 물음표가 없는 마침표 왜 찍었지? 점이 왜 2개지? 점이 왜 2개지? 키역이 왜 3개지?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언어적 맥락 안에. 예, 그 맥락을 음성으로 경험하던 시대에서 점점 더 문자화된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퇴근길의 마음에서 프롤로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웹소설 주인공을 보면 인생의 목표가 선명하고 강한데 나는 목표 하나를 세우면 수시로 곁눈질하느라 어느 것 하나 달성이 어렵다. 어느 날인가는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싶어 하다가 돈도 좀 벌고 싶어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다가 마법처럼 커리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어떤 목표를 갖게 되셨는지. 네, 사실 매일 하는 생각은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력 달리기를 해서 빨리 뭘 이루는 것보다 오랫동안 잘 필드에서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래 달릴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많이 하죠. 20년이면은 일단 이렇게 오래 달린 축에 속한 것 같은데 20년이라고 하면 되게 긴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인간의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절반도 안 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워낙 길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계속 몇 번인가는 직업을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하는 일을 언제까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컨텐츠가 남아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는 썸머 필름을 타고 얘기를 아, 해보면 이거 좋을 요즘 것 같아요. 너무 그 화제잖아. 상쾌한 느낌의 영화고 썸필타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이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 2번은 혼자 보고 마지막 3번째는 친구랑 같이 극장에서 봤거든요. 어떤 학교에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특별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학생은 옛날 사무라이 사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 결말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어떠한 방식의 결말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재밌어 하는 게 이제 미래 사회에서의 영화란 어떤 지위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근데 미래 사람들은 몇 초 이상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화는 2시간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는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청춘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시군요. 네, 청춘 영화라고 하는 게 저는 옛날에도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때도 좋아했었거든요. 네. 어릴 때의 그 외국의 청춘 영화들을 보면서 그 키웠던 꿈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그 청춘 영화에만 살아있는 어떤 바이브가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영화 잡지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영화 관련 팟캐스트도 네. 굉장히 많이 라디오도 진행하고 계시니까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되게 고민 많이 해요. 네.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은 짧은 게 미덕이고 네. 빠르게 편집해야 되지만 사실은 극장에서 보는 영화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틈이 많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2시간 동안 거기 어두운데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독이 생각하는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관객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단계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네,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영상에 익숙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영상에 익숙하려면 자막이 없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막이 없이는 이해를 잘 못해요. 잃는 거죠. 길을 네, 잃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지금 이게 웃긴 상황인지 놀리고 있는 건지 오해의 여지가 없는 역할을 하는 게 자막일 때가 되게 많고 그 자막이 이 수용자들의 감정을 다 정확하게 결정해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내가 뭘 느껴야 되는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항상 정답이 있어 왔으니까. 그것도 계속 보면서 그 길러야 되는 힘인 네, 거잖아요. 사실 일종의. 맞아요. 네, 처음부터 아. 주어지는 능력은 아니다. 그쵸, 그쵸. 또 경기 인디시네마에서 프로그램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활동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예, 재밌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단편들이 또 너무 재밌어져서 네, 깜짝 네, 놀랐는데 예전에는 되게 뭐야 이게 약간 이런 작품도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이게 단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도 진짜 많은데 그렇죠. 독립, 장편, 단편 다 상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메인이 되는 영화는 장편으로 할 때가 많이 있고 이제 네. 함께 상영하는 영화들 중에 단편이 같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되게 요즘 쟁쟁한 것들이 많을 텐데 선정 기준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독립영화들 중에서 어떤 영화가 제일 재밌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영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어렵거나 진지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재미있고 발랄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리고 또 때로는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묵직할 수밖에 없는 영화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
가능하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재미있다는 거는 어떤 때는 웃음을 주는 것이고 어떤 때는 눈물을 주는 것일 텐데, 가능하면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자기가 하려고 한 이야기를 잘 전달한 영화가 있으면 선정한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죠. 작가님께서는 북클럽이나 리뷰 쓰기 수업을 통해서 작품을 잘 감상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앞서서 이제 영화를 보는 눈도 기르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앞서 조금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영화나 콘텐츠를 잘 감상하는 방법을.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상을 한 다음에 자기가 갖게 된 첫인상을 좀 소중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너 어떻게 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본 사람한테 어떻게 봤는지 일단 물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수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난 재밌게 봤는데 아, 진짜 지루하다 이러면은 갑자기 좀 지루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훈련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남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나는 이상할 수 있거든요. 책도 네.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라고 해도 이른바 대세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이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다 좋아요나 좋아하는 게 없어요나 비슷한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네. 그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패턴의 그런 여가를 보내기를 좋아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자기만의 해결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다혜 작가님의 퇴근 후를 즐겁게 한 콘텐츠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문제와 네. 네, 쟁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역시 최고다. 제가 유튜브로 볼 때랑 또 다르네요. 나와서 그래요? 이야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네. 저도 굉장히 아, 잘 너무 즐거웠어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어떤 콘텐츠 이야기 하시는지 열심히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정말 그 사람들 어카운트에 뭐 있는지 네. 궁금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종종 해요.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에 네.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것들 좋아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공개할 수는 없다. 뭔지 아시겠죠? 네. 아, 뭐야!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넷플릭스 어카운트를 그냥 공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골라서 공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보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주목하겠습니다. 네, 숨길 수 없는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또. 네. 제가 오늘 또 너무 뵙고 싶은 분을 만나 뵙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 그냥 성덕으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게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또 다음에는 또 예상치 못한 게스트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알고 있지만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다음 게스트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